그렇다고 우리 학교가 일반고 수준이 낮아서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내신도 애나 약간 애매. 수능 최저도 맞출 수 있을 것도 같고 못 맞출 것도 같고 불안해. 이런 친구들은요. 네, 안녕하세요. 대치아폴론의 최동선 소장입니다. 이제 수시철이 다가오고 있죠. 당연히 이제 고3들이 제일 마음이 급할 텐데, 이제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수시 지원 이렇게 하면 된다. 좀 시리즈로 영상을 좀 찍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이제 일반고 기준으로 상위 5%, 그러니까 300명이 한 학년인 학교 기준으로 해서 대략 전교 1등부터 15등까지 학생들, 뭐 16등도 들어도 돼요. 예, 그 정도의 학생들이 실제 수시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되고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두 편에 걸쳐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들은요, 실제로 그냥 제가 매년 수시 상담을 이제 150명 정도 이상 하면서 겪었던 실제 사례들로 좀 얘기를 드릴 거고, 특히 이제 많은 학생들, 특히 일반고 학생들이 고민하는 그런 포인트들과 관련해서 좀 짧지만 핵심적인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5% 전교 막 10등 안에 들고 15등 안에 들면 소원이 없겠다, 아무 걱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위권 대학에 입시해서 수시에서 좋은 내신 등급은 물론 강력한 무기이긴 하지만, 다른 경쟁자들도 그 정도 학업 역량은 들고 온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우리 학교에서 괜찮은 내신 등급만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의 합격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표에서 보시듯이요, 우리가 상위 5%에 드는 일반고 학생들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는 점을 고려하고, 또 내가 어느 유형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지원 전략을 짜야 되는지 여기에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첫 번째 그룹 1의 유형은 이렇습니다. 내신은 당연히 최상이죠. 보통 이제 일반고마다 조금 다르기는 해요. 어떤 곳은 전교 1등이 1점대 후반일 정도 경쟁이 되게 치열한 집단이 있지만, 오늘 이제 평범한 평준화 일반고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이제 1.3이나 1.4 이내에 드는 정량적으로 최하위권 내신 등급을 가졌지만, 안타깝게도 수능 최저가 조금 들쑥날쑥 불안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서울대 직윤이나 또는 고려대 학추처럼 주요 대학 학추의 최저 기준인 3합7이 좀 불안한 친구들이 있어요. 맞췄다가 못 맞췄다가, 아니 100분위 기준으로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말하는 일반고 관점에서 보면요, 생기부 수준이라는 게 상당히 주관적이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생기부를 평가할 때, 입사관들이 평가할 때는요, 단순히 내가 세특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주제를 다뤘으니까 좋은 것 같아, 어떤 전공에 내가 잘 맞췄어, 단순하게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수한 과목과 그 학교의 프로그램, 학교의 경쟁 수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평범한 일반고에서 생기부 수준은 사실 상당히 높게 평가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중간 정도, 그래도 내신이 좋은 친구들이고 학교 생활에 적극적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간 정도 수준의 생기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지원 전략을 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이 정도의 상황인 친구들은 주로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될까요? 자, 서울대를 반드시 쓸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메디컬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좀 별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울대를 쓰려고 하는데 이제 고민이 되겠죠. 내가 만약에 추천을 받을 수 있다면 직윤을 쓸 것이냐, 아니면 일반 전형을 쓸 것이냐. 그럼 여기서 직윤은 수능 최저가 존재하고 일반 전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직윤은 서류 면접, 내 생기부를 보고 질문을 한다는 서류 면접, 그 다음에 그것과 상관없이 구술 면접, 재시험 면접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반 전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수능 최저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내신이 좋기 때문에 일단 서울대를 쓸 때 서울대 일반 전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3합7을 맞출 수도 있고 또 못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전부 못 맞춘다는 게 아니라 수능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할 거야, 약간 이런 어떤 의지를 보여준다면 연세대나 고려대의 학추를 노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고려대, 연세대 학추 그 최저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나마 연대 학추 자연계열은 좀 해볼 만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통 라인업을 짭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쉽게도 서울대 일반 전형을 합격하는 것, 특히 1단계를 통과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내신으로 1단계 통과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올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정도 내신 때에 수학을 필수로 해서 2학 5 정도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연세대 학추에 합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 네,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자, 그룹 2가 일반고 기준에서 가장 이상적인 선택을 합니다. 내신은 역시 최상위권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6모, 9모까지 갔는데 수능 최저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안정적으로.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겨우 3합7을 맞출 정도가 아니라 막 1등급이 한 2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3학 5까지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친구들인데, 우리가 메디컬에서 의대를 좀 제외한다라고 하면 약대 중심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3학 5 정도 수준의 수능 최저를 건 교과 전형이 상당히 많아요. 뭐 저기 학종을 포함해서. 이런 친구들은 6개를 쓸 때 내 내신과 그다음에 이제 그 수능 최저 경쟁력을 보고 학종에서 내가 어떤 그 메디컬로 맞췄든 안 맞췄든 상관없이 메디컬 교과를 좀 써보겠다는 의지가 대단히 강합니다. 저도 오히려 그런 친구들은 정시 경쟁력까지 뒷받침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메디컬 교과를 한두 개 정도 추천하는 경우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서울대는 오히려 직내에서 떨어졌는데 순천향대나 동국대 의대를 교과로 합격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반 학생이.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시에서 제가 대박이라고 표현했는데 메디컬 교과도 붙고 서울대 뭐 지비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주에서 대부분 원하는 과에 합격을 합니다. 나중에 어디를 가야 할지 행복한 고민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발생한다. 다만 1점 정량적으로 1.4 이내의 높은 등급을 따면서 이 정도 상당히 높은 수능 최저 경쟁력을 유지할 만한 그런 일반고의 자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심지어 1.0에 가까운 내신인데도 수능 최저 때문에 메디컬을 다 육광탈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학군지라든지 자사고라든지 비평준화고등학교에서 수능 경쟁력이 갖춰진, 즉 내신 출제 경향이 수능 출제 경향과 상당히 유사한 지역의 학교들에서 이런 사례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제 1.5 내외의 친구들이 이런 전략을 써서 수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경향이 있다. 자, 그럼 그룹 3과 그룹 4는 뭐냐? 내신이 최상인 건 아니에요. 1점대 초중반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1등급 때 중후반이라고 얘기하는 그룹인데, 여기서도 그러면 수능 최저 경쟁력이 서로 갈리게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갈리냐면, 역시 3학 7 수준이 불안한 친구들이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그룹 3에서 3학 7을 맞출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내신대 자체가 서울대 직윤이나 연고대 학추, 심지어 서성한 직윤이나 학추를 쓰기에도 상당히 애매하거나 위험한 내신대라는 겁니다. 이 최저를 맞춘다 하더라도 합격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친구들은 그런 학주에서 낮은 과를 전략적으로 노리면서 동시에 내가 나름대로 생기부를 챙겼기 때문에 학종으로 뭔가 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학종 중심으로 이렇게 라인업을 짜다 보면 내 나름대로는 괜찮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권 대학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학교 점수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 또는 그 갑과고라고 불리는 친구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서 뭐 면접에서도 재시험 면접을 연대 같은 경우에 봐야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의외로 요 그룹 3에 속하는 친구들이 육건탈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행히 수능 경쟁력이 너무 좋아서 정시에서 플랜 B를 가동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애매해요, 그거조차.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이 조금 수시에서 리스크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안정적인 카드를 한 개, 두 개 갖고 반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룹이고요. 네 번째 그룹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 뭐냐면 내신 역시 1등급 때 중후반이고 생기부는 스스로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평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능 최저가 4, 8 정도 수준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왜 4, 8을 여기 기준으로 넣었을까요?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고려대 학업 우수형의 수능 최저입니다. 일반 학과로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최저이기 때문에 이 정도 평균 2등급 또는 1사 이렇게 이제 맞출 수 있는 친구들 6모, 9모 때까지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친구들은 고려대 학업 우수형, 그 다음에 연세대 활동 우수형도 본인이 재시급 면접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왜 입시에서 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가 하면, 내가 만약에 고려대 학업 우수형에 뭔가 생기부 역량이라는 이런 부분에 약점이 있어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수능 최저를 충족시켰다면 적어도 그룹 3과는 다르게 정시에서 플랜 B를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4, 8이요. 물론 탐구 하나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평균 2등급이잖아요. 그리고 이 평균 2등급이 아깝게 89, 89막 턱걸이 한 거 말고 조금 뭐 92, 93 정도의 평균 100분위로서 수능을 봤다라고 한다면요. 이 친구들은 정시에서도 최소한 중앙대, 경희대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영 비율에 따라서 서성한 라인에서 중하위권 학과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 수능 최저 경쟁력이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그룹 3에 비해서 좀 더 수시에서 소신 지원의 비중을 높여도 괜찮다. 이렇게 일반고 상위권 친구들은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친구도 이제 좀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서울대 직윤을 내가 쓰기는 좀 부담스럽다. 어떤 면에서요? 최저가 불안하거나 입결이 불안하잖아요. 그쵸? 직윤 입결 50건, 70건 확인해 보시면 꿈에 내신들이 학과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일반고들끼리의 경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전형 입결도 보면서 기웃기웃합니다. 이거 최저도 없네? 그 다음에 뭐예요? 50건, 70건 보니까 무슨 뭐 70건이 서울대 인기학과인데 막 2점 얼마 이런 학과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희망회로나 행복회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구술 면접은 어떻게든 잘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일반 전형에 써보겠자.
자, 근데 가장 지금과 일반 전형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둘 다 학종인데요. 첫 번째, 서류 면접이냐, 부술 면접이냐, 뭐 이것도 당연히 있지만 1단계를 일단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균형 전형은 95% 이상이 일반고입니다. 일반고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게 평범한 일반고예요. 왜? 학군지 일반고 같은 경우에 정량적인 등급 자체가 안 나와요. 1등 때 수능반에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근을 받을 수 있어도 안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범한 일반고 수준의 경쟁에서 내가 살아남으면 된다. 그 경쟁력 풀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전형으로 넘어오는 순간, 특히 이과 같은 경우에는 영재고를 포함해서 뭐 과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친구들과 전국형 자사고 친구들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서류에서. 만약에 운이 좋아서 2단계로 넘어갔으면 구술 면접에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합격 확률 일반고에서는 우리가 일반고 흔히 이제 상위권 일반고를 제외한다고 하면 지균에 넣을 정도의 합격할 정도의 학교 수준에서는 실제로 일반 전형의 합격 비율이 현저히 낮다. 그런 점을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지균을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균 수능 최저가 불안할 정도면요, 서울대 구술 면접 통과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기출문제만 보셔도 수능 이상의 난이도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볼 때 지균을 받는데 좀 주력을 하셔라. 그리고 최저는 국영수 위주로 좀 맞춰서 전략 과목을 하나만 잡을 수 있어도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다는 점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다 연고대 학추에서는 요 점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연세대 학추는 Z 점수 때문에 우리 학교 수준이 낮아서 못 넣겠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자, 이제 결과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A형, B형, Z점수 50%, 일반 등급 50% 이런 복잡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반영한 계산으로 연세대식으로 환산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Z점수를 연세대가 보는 가장 큰 이유는요, 같은 1등급이라도 상위 1, 2, 3, 4%가 있잖아요. 같은 2등급이라도 5, 6, 7%고 석차가 다르잖아요. 그거를 더 세분화해서 평가하기 위한 평가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요, 등급 떠나서 등급은 당연히 좋아야겠지만 원점수도 상당히 좋은 편이다. 그래서 Z점수는 여러분 계산하실 수가 있거든요. 과목별로 봤을 때 내가 우리 학교 평균보다 원점수가 월등하게 우수한 친구들이라면, 오히려 지방 일반고에서 제가 Z점수를 몇 과목 주요 과목 계산했을 때 2.0이 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2.0이 Z점수에 넘으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퍼센티지로 계산이 됩니다. 보통 제가 그래서 일반고는 1.7, 1.8 정도 나오면 상당히 좋은 어떤 굿 정도 스코어고요. 1.5, 1.6 내외만 돼도 해볼만 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건 환산 점수로 돌아가서 고민하면 됩니다. 무조건 우리 학교가 일반고 수준이 낮아서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상당히 합격 사례가 평범한 일반고수도 많습니다. 고려대 서류 10%는요, 학종의 그것과 다릅니다. 교과 이수 충실도가 70%고 공동체 역량이 30%이기 때문에요. 특히 자연계열 학생들이라면 고려대가 제시하는 전공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만 잘 지키고 거기에서 좋은 원점수와 좋은 등급들을 유지한다라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뭐 학생부를 봤을 때 너무 학교 활동 안 했다, 얘는 너무 뭘 하는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부분에서 공동체 역량이 걸리는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게 지금 아직 2학년생이고 3학년생이고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가지 팁은 진로 과목을 좀 많이 위주했는데 거기가 전부 A면은 고려대는 전부 1.0 등급을 환산해 주기 때문에 전체 환산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감안하시고 고려대 지원 전략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영상 정리하자면요, 이렇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전형별 특징과 그 다음에 내가 그룹 1, 2, 3, 4 중에 어디 속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서 지원 전략을 짤 거고요. 그렇지만 이게 애매할 수 있잖아요. 내신도 얘가 약간 애매해. 수능 최저도 맞출 수 있을 것도 같고 못 맞출 것도 같고 불안해. 이런 친구들은요, 거기서 내가 자꾸 머리 싸매고 고민해봤자 답이 안 나오거든요. 답은 하나예요. 6개 카드 중에 1개 내지 2개 카드는요, 스카이 성안을 벗어나는 그 아래에 조금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자존심 버리고 쓰셔야 됩니다. 내가 그 학교 붙어봤자 난 무조건 재수한다, 그게 확실한 친구가 아니라면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통해서 내가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갖고, 수능도 수능 때 좀 안정돼야 돼. 내가 수능 최저 4, 8 못 맞추면 나는 올해 광탈이야, 이 긴장감으로 수능장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를 바라겠어요. 내가 조금 여기 못 봐도 내가 그래도 안정빵으로 넣은 데가 있어. 이런 심리적 어떤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수시에서 1개, 2개는 일반고 친구들을 반드시 적정 안정을 잡아야 됩니다. 중앙대가 됐든 경대가 됐든. 그런 걸 잡아주시고요. 또 반대로 수능 경쟁력이 높은 친구들은 수시 납치, 이 우습게 볼 거 아닙니다. 저는 매년 이제 상담을 통해서 제가 조금 전략적으로 이렇게 라인업을 잡아주는데, 막판에 학교 상담받고 엄마랑 학생이 불안해갖고 전부 하향하고 안정으로 학교에서 시키는 낮췄다가 납치된 경우 매년 수건씩 발생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면서 저한테 전화 와요. 우리 애가 이렇게 수능에서 잘 버틸지 몰랐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 스스로의 어떤 그런 학습 루틴이나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좀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고 내신 상위권 친구들은 수능에서도 현역이지만 나름대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지원 전략을 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그 펑크라고 불리는 2025년도 좀 스카이 중심의 특이 입결을 좀 공개하면서 거기 경향성을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일반고고 학교 위주로 가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학종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점들을 유념하고 또 서류나 면접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그런 팁들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